이번에는 앞서 배웠던 문자열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란 문자를 여러 개 보관하는 데이터 유형을 말하고요. 참조형입니다. 우리가 인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인트 a는 10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인트에 자동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원시형의 특징이고요. 스트링에 b라고 해서 여기다가 hello라고 집어넣게 되면 이 스트링은 하이라이트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참조형과 원시형을 구분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색상이 무엇이냐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요즘 도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어떤 글자들을 가둬두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면 문자열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문자로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시작을 대문자로 하셔야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출력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글자가 화면에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쌍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임을 나타내는 기호지 실제로 표시해야 되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출력 결과에는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길이를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옴표를 먼저 작성해 놓고 비워놔도 되고요. 글자를 아무렇게나 쳐볼게요. 굉장히 길게 쳐보겠습니다. 화면은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칠 거고,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치지 마시고 그냥 아무 글자나 뭐 한글이든 영어든 특수문자든 상관없으니까 입력해 보신 다음에 출력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론적으로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몇 글자든 상관없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참조형으로 변환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참조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가능한데, 참조형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원시형이랑은 다르게 리모컨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듯이 뒤에 점을 찍고 우리가 어떤 특정 명령,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제공되어 있는 명령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무언가를 구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글자 수를 구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to upper case 대소문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다음 실행 한번 시켜보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형에서는 할 수 없었던 혹은 하기 어려운 복잡한 작업들을 이렇게 제공되는 명령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escape 문자, 이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hello를 한 줄에 한 글자씩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생각은 system.out.println을 5번 써가지고 h를 하나 출력하고 e, l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 줄에 한 글자씩 출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과연 문자열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안타깝게도 문자열에는 엔터를 우리가 직접 쳤을 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escape 문자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링의 d는 여기에 h 다음에 엔터를 이렇게 쳐버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뒤에다가 역/n 그 다음에 e 역/n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l o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역/와 n이 합쳐져서 개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개행이라는 건 정확하게 엔터는 아니지만 엔터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명령을 5번을 쓰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라서 좀 헷갈린다면 한글로 바꿔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면 줄바꿈을 4번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역/t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특수한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따옴표가 문자열의 표시 기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저녁은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출력이 되느냐? 출력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따옴표가 총 4개가 쓰였는데 이 4개 중에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한 따옴표는 문자열을 표시하기 위한 따옴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따옴표는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따옴표지만 역할이 다르게 된 거고,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이 앞에다가 역슬래시 혹은 $1 표시를 붙이게 됩니다. 한글이냐 영어냐에 따라서 표시되는 형태가 좀 다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럼 얘네 두 개 합쳐져서 이스케이프 문자로 인식이 돼서 화면에 글자로 나오게 됩니다. 한글 글꼴일 때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두 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따옴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링의 F 여기다가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이런 경로를 하나 넣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출력해보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실행을 해보면 지금 오류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뭐냐? 역슬래시 나왔으면 그 뒤에 글자까지 합쳐서 이스케이프 문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문자 W는 이스케이프 문자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메시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역슬래시를 이스케이프 문자로 쓰고 싶은 게 아니었죠. 이 뒤에 거랑 합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자체로 쓰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못 쓰는 글자들이 존재할 때 역슬래시를 하나 더 조합해서 두 개를 합쳐서 쓰면 출력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윈도우나 맥 같은 경우에 경로 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문자열은 원시형 데이터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덧셈만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원래 덧셈도 되면 안 되겠죠. 뺄셈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스트링에 여기다가 G라고 만들어서 안녕 더하기 하세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여기 G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면 원래 덧셈이라는 건 숫자를 더하는 거지만 문자열을 더한다라고 하면 연결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네, 뺄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녕 빼기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건 자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계산이고요. 덧셈만 가능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열끼리만 더하는 게 아니라 숫자나 어떤 기타 다른 데이터들과 더해졌을 때 문자열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에 H 여기다가 hello라고 집어넣어 놓고 출력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H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구문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데이터가 H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덧셈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다가 H는 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 문자열을 붙여서 그럼 붙어 나오겠죠. 표시를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쓸 때 이 문자열의 덧셈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변수명을 앞에다가 더해서 출력하는 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열에 대해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